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소개받은 부산보건대학교의 조현빈이라고 합니다. 네. 마이크 들리시죠, 지금? 네, 들리시고.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저는 오늘 발표 내용을 환경 속의 유전자로 밝히는 생태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할 것입니다. 예, 그 전에 한번 저에 대한 소개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위 과정 중에 어류에 대한 어류를 직접 현장에 가서 투망이라든지 족대라든지 이런 기구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잡아서 어떤 어류가 여기서 나오고 얼마나 많이 다양한 어류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위 과정 중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4대강 보호공사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4대강의 영향이 어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부터 제가 현장에 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그것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eDNA, 환경유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 이후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요 환경유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 요 발표 시간 동안 제가 지난 10여 년간 진행했던 내용도 소개시켜 드리면서 환경유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지금 사진에 누가 있는 것 같나요? 혹시 누구? 셜록 홈즈. 예, 셜록 홈즈와 같은 약간 형사 같은 탐험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분들, 셜록 홈즈는 어떤 걸로 범죄자를 잡고 사건을 해결하죠? 추리를 하는데 추리라는 단서는 추리를 할 때 필요한 게 단서가 필요하죠.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데 아주 잘 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이렇게 물 한 컵만의 단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물 한 컵으로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거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eDNA,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eDNA가 뭔지에 대해서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사진에 어떤 게 찍혀 있나요? 강, 산, 그리고 하늘, 맞죠? 마을도 있고 이거를 다 통틀어서 환경이라고 표현해요. 보통 환경을 구성하는 것들이 보면은 물, 흙, 그리고 공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심지어 뭐 약간 동물들이 이렇게 소변을 하고 대변을 하는 것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DNA들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environmental DNA. 이 DNA라는 것은 environmenta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DNA는 물, 토양, 공기, 퇴적물, 심지어 분변까지 이렇게 환경에 있는 시료로부터 얻어낸 이 DNA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씩 뭐 흙 속에 있는 지렁이의 흔적도 eDNA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밭에 있는 식물들, 그리고 그리고 물 속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 뭐 이런 개구리를 포함하는 어류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eDNA를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위 과정 동안에 어류 잡으러 다녔던 사진들을 모아놨어요. 여기 빨간색 옷이 제입니다. 예, 빨간색 옷도 있고 여기 배를 들고 있는 모습, 힘겨워 보이죠. 예,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위험하더라도 물고기 잡겠다는 일념으로 들어가가지고 안전 이렇게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았었습니다.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려면은 이렇게 투망도 던지고 족대질도 하고 심지어 배를 펴서 물에 한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물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잡혔는지 어떤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예, 힘들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물고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류 잡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잡고 나니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있는 물고기 이름 아시는 분? 피라미? 피라미도 있고. 저기. 피라미, 맞지? 우리 뭐 피라미 하면 피레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피라미라고 하기도 하고. 혹시 피라미 말고 다른 어류 이름 아시는 분? 열목어. 바물치? 오, 많이 안 해. 열목어도 알고. 근데 아마 열목어는 이거랑 형태가 좀 다를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물고기는 그 갈견이란 종이고, 갈견이. 그런데 이 두 개가 두 종이에요. 하나는 갈견이, 하나는 참갈견이. 여기서 보는 걸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종이 갈견이, 왼쪽에 있는 종이 참갈견이에요. 예. 두 개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구분이 잘 안 되시죠. 이 구분하는 형질이 뭐냐면 눈두덩이를 보면은 빨간색 빛깔이 있고 없고 그리고 배나 전체적으로 노란 빛깔이 있고 없고가 가장 주요하게 이 두 종을 구별하는 형질이에요. 물론 뭐 생태적인 격리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지만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거의 한 50명, 100여 명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지금 저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더라도 물고기를 잡아도 이거 그냥 물고기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종의 다양성이 있는데 이거를 구별하는 거는 그만큼 경험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공부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잡으면은 이거를 이 종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관심이 없고 공부를 안 하면. 예. 그래서 현장에서 잡는 것도 힘들고 잡아서도 이 종이 뭐지? 경험이 없고 물어봐야 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검색을 해봐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물고기 잡을 때.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멸종 위기 물고기인데 여기서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네요. 1급은 보니까 둘, 넷, 11종 정도 되고 2급은 한 16종 정도 되네요. 그 종들을 보면은 되게 작고 잡기가 힘들고 그 이유는 작기 때문에 또 숨어 있는 애들이에요. 숨어 있고 또 활동을 야간에 하는 애들로 거의 모여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낮에 열심히 투방도 던지고 배를 펴더라도 얘네들 잡기가 힘들어요. 그곳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장 조사를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힘도 들고 위험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동정에 대한 지식도 전문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고 게다가 또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여기 있는 종도 못 잡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런 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 DNA. 이 DNA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에 여기도 제가 있네요. 예, 녹색인데 제가 여기 와서 물을 퍼는 거예요. 물을 퍼고 그 물을 필터해서 현장 실험실에 가져와 가지고 DNA를 뽑고 어떤 종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쉽죠. 물만 뜨면 되니까 물고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제가 학부생들이랑 한다고 여기 애들을 많이 모았는데 한 2명만 있으면 돼요. 물 뜨는 사람 1명, 실험실에서 진짜 혼자도 가능한 실험이 될 거고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이 DNA고요. 게다가 이렇게 물속에서 DNA를 뽑아서 종을 동정하게 되면은 내가 붕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물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몰라도 정확하게 종 수준으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멸종위기종처럼 숨어 있거나 밤에 움직이는 종들이라도 그곳에 있다면 물속엔 DNA가 녹아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그 정보를 바로 얻어낼 수 있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단점들을 다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eDNA라는 거예요. 좀 좋아 보이나요? eDNA? 아니다, 아닌 것 같다. 괜찮아? 별로 동의가 안 하는 것 같은데. 되게 편해요. 제가 실제로 물고기를 잡아서 했을 때보다 eDNA라면 그 노력의 여부랑 시간이랑 되게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이런 eDNA는 언제부터 시작됐고 얼마나 발전됐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eDNA란 개념은 1987년도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환경 속에서 실험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DNA 말고도 오염이라고 표현하는 컨타미네이션을 표현하는 DNA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없애는데 주안점을 뒀는데, 이때 한 1987년도에 있는 한 과학자분이 그럼 이걸 좀 활용하면 어떻겠냐, 환경에 있는 DNA를 이용하면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기 시작한 게 1987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이긴 한데, 대부분의 지금 핫한 아까 로봇도 보면은 거의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고 대부분의 좋은 그 핫한 이런 주제들은 보통 100년에서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eDNA는 한 40년밖에 안 됐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미생물을 대상으로 2000년대까지는 진행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2010년도를 기점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2010년도가 기점으로 나왔던 이유 중 하나는 된 이유 중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기술이 개발되면서 예전에 혹시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했던 게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에 겨우 하나의 유전자 전체 게놈을 개괄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한 10여 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한 6개국이 한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붙어가지고 얻어낸 결과가 하나의 그 홀지놈이었어요. 그런데 이 차세대 염기서의 분석 방법이 개발되고 난부터는 이게 짧게는 2, 3일, 길게는 한 일주일이면은 홀지놈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 eDNA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도 싸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아까 봤던 어류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뒤에서 설명한 다양한 응용과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eDNA가 본격적으로 연구가 된 거는 2010년대 이후란,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최신의 학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eDNA는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 A to Z부터 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첫 번째로 일단 시료를 채집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물속에 있다면 물을 채집하면 되고, 흙에 있다면 흙을 채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중국에서 날라온 미생물을 알고 싶어 하면은 공기 중에 먼지를 모으면 되겠죠. 포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어떤 지나가고 있는 길에 있는 약간 도둑 고양이가 뭘 먹는지 알고 싶다. 그럼 고양이의 분변을 채집하면 돼요. 이렇게 시료를 현장에서 하나씩 채집을 하고, 네네. 높였어. 잘 들리시나요? 네. 아까도 잘 들리셨죠? 안 들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그럼? 약간 아쉬운데. 네, 열심히 했는데. 아마 지금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마이크를 들고 크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료 채집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채집된 시료의 DNA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게 흙이든 물이든 다른 물질이든. 이렇게 채집을 하면 이렇게 물일 경우에는 물을 떠와서 필터를 하게 되고, 그 필터지에 있는 DNA를 뽑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흙일 경우
흙일 경우에는 흙 속에 있는 DNA를 뽑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고니의 분변입니다. 특히 여기 요새 몽골에서 고니가 날아온 거 아세요? 철새인데 고니가. 예, 몽골에서 똥을 제가 분변을 좀 받아가지고 각각에 대한 DNA를 뽑는 과정입니다. 예, 분변 원래는 이렇게 이만한 덩어리인데 요거를 파쇄해가지고 이렇게 DNA를 뽑기 쉽게. 예, DNA가 세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파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시료를 이러한 키트를 DNA 추출 키트를 이용해서 뽑게 됩니다. 과거에는 키트가 없더라도 이렇게 프로토콜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워낙 다양하고 정교한 키트들이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산도 되게 많습니다. 이 키트를 이용하게 되면 웬만한 DNA는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DNA를 키트를 이용해서 뽑아내게 되면 요 튜브 1.5mm 정도 되는 튜브 안에 아주 한 20에서 40 마이크로리터 정도의 물 안에 DNA가 녹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샘플별로 하나씩 내놓아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표시를 다 하나하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DNA를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 DNA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PCR입니다. 혹시 PCR이라는 기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아까 어떤 건가요? 네, 유전자를 분석하게 해주는 기계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PCR의 약자는 폴리머라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 약어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복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PCR을. 예. 보면은 DNA를 복사기는 우리 여기 있는 앞에 발표 자료 있잖아요. 이게 복사기로 동일한 내용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숫자만큼 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 개념처럼 DNA를 내가 원하는 DNA의 유전자를 똑같이 복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PCR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한 번 복사하면 2의 2승, 맞죠? 2의 2장이 되는 거고, 2장이 다시 복사하게 되면은 2의 2승이 돼서 4장. 그 다음에 다시 또 두 번 곱하게지면 16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쭉 늘어나서 2의 35승 정도의 DNA를 복사하게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예, 기하급수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의미하잖아요. 그만큼 이 PCR을 이용하게 되면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DNA의 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되셨어요? 역시 영재들은 다르네. 예, 이거를 한 두세 번 설명해야지 이해하는 대학생들도 많은데 여기 다 이해했네. 그러면 이걸 한번 아까 PCR이라는 복사기를 이용해서 복제할 DNA를 또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이거를 아까 하나하나 뽑아낸 DNA를 하나의 책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책에는 우리가 글이 적혀 있잖아요. 예, 동화책이면 동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을 거고, 아니 수필책이면 수필에 대한 내용들이 글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환경 DNA 속에서 뽑아낸 DNA는 샘플의 하나가 연못 속에 있는 DNA라고 보시면, 연못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또 한번 책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하면은 각 페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처럼 여러 개의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각 페이지 하나하나. 그러니까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페이지가 있고, 물고기에 대한 페이지가 있고, 또 식물이 있고, 뭐 정말 다양한 물속에서 살거나 근처에 있거나 하는 생물들에 대한 정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이 환경 DNA를 추출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또 아까 PCR이라는 복사기를 이용하게 되면
그 책 쪽에 있는 내가 원하는 페이지만 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페이지가 물고기였다면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복사를 2에 35 쓴 개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서 큰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책을 보면 우리 한자 한자 읽잖아요. 뭐 첫 장부터. 그 첫 장에 적혀 있는 첫 글부터 읽게 되는데 그게 뒤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는 제가 좀 쉽게 설명했다면 요거는 약간 현실적인 부분. PC라는 복사기는 이렇게 생긴 뭐 물론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생긴 약간 책상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작은 크기의 기계고 그 기계에 들어가는 DNA의 구조는 나선형 구조. DNA는 나선형 구조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일한 정보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사실은 DNA는 우리 몸속에서 가장 안전된 구조 중